오늘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지 뭐. 네. 네, 시각 한 랭킹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른 남자도 만났다로 잡아봤는데요. 네. 이 소송 서류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이죠. 이 법적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의 모습 보셨습니다. 네, 강 변호사는 이제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남편과 이제 소송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도맘 김민아 씨가 출석을 했는데 양측이 설전을 이어가면서 강 변호사 측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김민아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야, 뭐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증도 강요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재판에서 저렇게 사생활 문제까지 꺼내든 거 보면 서로의 감정이 굉장히 이제 상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감정의 문제도 있는데 예.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도도맘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강용석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그럼 도도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 세워서 입증을 해서 판사로 하여금 도도맘이 거짓말했네. 저건 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신뢰성을 좀 없애는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생활은 이 사건에서 사실 직접적 관련성이 없죠. 왜냐하면 남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과연 소수취화서를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가져왔다. 그렇게 강용석 씨는 도도맘이 김민아 씨의 얘기를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거 자체를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도도맘 씨는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도맘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 신빙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이제 사생활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강용석 씨와 만나는 중에도 다른 증권사 임원과 만나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취하 관련해서 강용석 씨보다도 오히려 도도맘이 더 소송 취하에 좀 절실한 사정이 있었다. 예. 아마 사정도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아주 사생과 관련된 비도덕적인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고인식에서는 증인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격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파렴치하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재판에서도 재판장이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이 강용석 변호인 측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재판장 입장에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항상 그런 경우는 재판장이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가 아니, 이 사건 관련이 없는데 왜 사생활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래서 재판장한테 저걸 제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아니,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문주에서 몇 항은 이건 이 사건 관련하고 사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물어서는 안 됩니다고 제지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도 재판 중에 이제 재판장이 제지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너무 사생활 관련된 거 묻지 마라. 근데 재판장한테는 좀 어떤 어필을 하는 그렇죠. 그건 거고. 일단 신문을 했기 때문에 재판장의 어떤 마음속이나 머릿속에는 각인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게 교수님 보면 김민아 씨 폭로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3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청탁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근데 도대체? 또 강 변호사 측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참 정말 둘이 한때는 불륜이든 뭐든 간에 연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싸움이 된 것 여러 같아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말씀한 제3자 뭐 기사를 보니까 뭐 기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양쪽 네. 다 아는. 그러니까 이 김민아 씨는 이거예요. 김민아 씨도 알고 강용석 씨도 아는 제3자가 중간에 자기가 와서 마치 강용석 씨가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강용석 씨 측에서 그래 맞아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한 거잖아라고 마치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도만 김민아 씨가 아니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증을 하라고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네. 와중에 돈이 왔다 갔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김민아 씨는 위증을 강요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영석 씨가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거고요. 강영석 씨는 반론을 제기한 것 자체는 내가 명색이 변호사 예. 출신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느냐. 게다가 제3자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완전한 허구다라고 너무 이렇게 주장이 너무나 양쪽에 다른 이야기가 갈리는 나오니까 정말 재판장이 참 힘들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신분증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은 누가 부탁을 하고 했는지 근데 분명한 좀 네. 위증 뭐 그걸 떠나서 네. 사실상 이게 위조를 했다는 강용석 변호사의 그 네.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라고 하는 게,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이 전 남편 조 씨가 결국은 이 소송을 낸 건 사실인데, 소송을 바로 취하했다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이에요. 불륜도 아니에요. 불륜은 지금은 이제 이 민사상으로 부부 간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얘기가 뭐냐면, 아까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고 있던 중, 증권사 임원인 다른 남자도 만나지 않았냐? 좀 파렴치하게 김민아 씨를 몰아가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강용석 씨가 본인이 했던 얘기를,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돌이켜 보시라고요. 불륜 아니다. 남녀관계 아니다. 여사친이다. 술만 만났다.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던 중 관계를 인정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뭐 본인이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실 것 같고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사건의 공범이에요. 김민아 씨의 이혼 소송에 관련된 소송을 전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김민아 씨의 변호사가 당시 강용석 씨였던 거예요. 강 변호사가 교사했느냐? 예. 김민아 씨가 정말 몰래 들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남편이 뭔가- 취하를 원했다라고 네. 이 소송대에 거짓말을 부탁한 한 것이 거냐? 요건데 두 명 다 징역 1년입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실형을 살고 있는 거고 김민아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누가 주범이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명확히 범죄가 이제 드러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강 변호사는 어쨌든 본인은 이것이 조 씨의 의사에 반해서 김민아 씨가 몰래 들고 나온 것인 걸 모르고 조 씨가 취하할 의사가 있는 걸 알고 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죄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아마 1심은 지금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도도만 김민아 씨가 위증을 강용석 변호사가 강요했다 이런 증언을 어제 네. 항소심 재판에서 한 건데 재판에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법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뭐 누굴 보내서 증언을 해달라. 근데 증언을 해달라는데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 그 말 자체는 그게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용석을 위해서 증언을 해달라면 그 전 진술을 번복하는 얘기밖에 그렇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걸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정에서 아니 정말 시켜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니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얘기한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위증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김민아 씨는 그렇죠. 그래서 강용석 씨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 근데 사실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냥 원래대로 가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강용석 씨를 위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김민아 씨는 또 유증죄의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을 취하는 데 있어서 김민아 씨의 남편인 조모 씨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말이죠. 김민아 씨가 그 조모 씨한테 계속 소송 취하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옷을 던지면서 알아서 하라 화를 내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알아서라는 의미가 동의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럼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빼왔는데 만약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인감도장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감도장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금고에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의한 걸 볼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소송 취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남편이 와서 소송 취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과연 자기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서 소송 취하는 게 본인이.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개월여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조금 더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용석 씨의 이런 반성이 항소심 재판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